오늘은 집안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곰팡이를 어렵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진행자입니다. 혹시 욕실이나 베란다 벽에 검은 얼룩이 자꾸 생겨서 고민이신가요? 곰팡이는 보기 싫은 얼룩만이 아니라 냄새와 기침 같은 불편을 만들기도 하죠. 더 문제는 아무리 닦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을 공감으로 바꾸고 안도를 넘어 희망까지 느끼실 수 있도록 순서대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약품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욕실이나 베란다 벽, 줄눈에 검은 자국이 자꾸 돌아와서 마음이 급해진다고 하십니다. 뭘 발라도 잠깐뿐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이 생기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같은 자리에 또 생기는 곰팡이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사실 곰팡이가 계속 돌아오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습기와 유기물 찌꺼기 그리고 틈새를 좋아합니다. 표면만 번들하게 닦으면 잠시 사라진 듯 보여도 줄눈 속이나 벽 안쪽에 남아있던 균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잎만 자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정확한 진단입니다. 김정호님이라는 72세 은퇴 교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욕실 줄눈만 몇 번이고 닦으셨지만 몇 주 뒤 같은 자리에 다시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세제가 약해서 그런가 싶어 더 강한 세제를 사용해 보기도 하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건 진단이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모서리와 틈을 자세히 비춰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줄눈 깊숙이와 벽 하단, 그리고 실리콘 경계선에 눌어붙은 얼룩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표면은 깨끗해 보였지만 틈새 곳곳에 곰팡이의 뿌리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손가락으로 줄눈을 만져보니 미끈한 유막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이 유막이 바로 곰팡이가 좋아하는 유기물이었습니다. 비누 찌꺼기나 피부 각질, 기름때 같은 것들이 층층이 쌓여서 곰팡이의 먹이가 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표면을 닦아도 이 유막과 틈새의 균이 남아있는 한 곰팡이는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단을 먼저 하셨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춰보고 틈새마다 유막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문제가 있는 지점에 연필로 작은 표시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곰팡이가 확실히 제거됐고 재발 주기도 크게 늘어났거든요.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손전등으로 모서리와 줄눈, 배수구역을 비춰보고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미끈한 유막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곰팡이의 먹이인 유기물과 기착지인 거칠고 젖은 틈을 먼저 찾아서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는 청소 전에 밝은 휴대폰 손전등으로 모서리와 줄눈, 실리콘 경계선을 천천히 스캔해 보세요. 겉은 깨끗해 보여도 틈과 모서리에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을 찾으면 연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고 그 지점을 우선 공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면 불안했던 마음이 공감으로 바뀝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거든요. 문제를 정확히 볼수록 해결은 쉬워집니다. 전용 세제를 또 사야 하나 하는 걱정 누구나 하십니다. 하지만 세제가 부담이면 청소 자체가 미뤄지곤 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생활비 하나하나가 아쉬운데 청소용품까지 계속 사기엔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곰팡이 주변에는 대개 유기물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기름때나 비누 찌꺼기, 피부 각질 같은 것들이요. 이 유기물을 먼저 떼어내야 살균이나 표백이 제대로 먹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가 큰 역할을 합니다. 샴푸는 약알칼리성이라서 기름기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박영자님이라는 68세 주부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늘 곰팡이 전용제를 사다 쓰셨지만 효과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떨 때는 잘 지워지고 어떨 때는 안 지워지고 그래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꿔보기도 하셨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을 때 저는 일단 샴푸로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죠? 샴푸로 곰팡이가 지워질까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니 이해하셨습니다. 곰팡이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 곰팡이가 붙어 있게 하는 유기물을 먼저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분은 다음 청소 때 샴푸를 사용해 보셨어요. 샴푸를 물과 살짝 섞어서 거품을 낸 다음 오래된 칫솔에 묻혀서 줄눈을 문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평소보다 훨씬 잘 벗겨졌어요. 전용제로도 잘 안 지워지던 끈적한 때들이 샴푸 거품으로는 쉽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더 좋았던 건 냄새였습니다. 전용제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열고 마스크까지 써야 했는데 샴푸는 은은한 향기만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출 부담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용제 한 병 값이면 샴푸로 몇 달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분은 이후 정기적으로 샴푸 청소를 하시면서 곰팡이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전용제는 아주 심한 경우에만 가끔 쓰시고 평상시 관리는 모두 샴푸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부담도 줄고 청소 효과도 좋아진 거죠. 샴푸를 사용할 때 핵심은 거품과 마찰력입니다. 샴푸를 물과 살짝 섞어 거품을 내고 솔이나 수세미로 줄눈과 모서리를 짧고 힘있게 왕복해 주세요. 중요한 건 약품의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마찰력입니다. 먼저 유기물을 걷어내면 다음 단계가 훨씬 쉬워져요. 실천하실 때는 샴푸 거품을 솔에 묻혀서 줄눈에서 시작해서 모서리, 그 다음 평면 순서로 닦아주세요.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짧고 빠른 스트로크로 1분에서 2분 정도 집중하면 훨씬 잘 떨어집니다. 너무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돈 들여야 하나 하는 걱정은 이제 안도로 바뀔 겁니다.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되니까요. 샴푸로 닦았는데도 유리나 수도꼭지에 하얀 얼룩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긴 안 먹히네 하고 포기하게 되죠.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곳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그 하얀 자국의 정체는 석회질이나 탄산칼슘 같은 무기물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던 미네랄 성분들이 물이 마르면서 굳어진 거예요. 알칼리인 샴푸로는 이런 무기물이 잘 안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산성인 린스가 필요해요. 정리하면 알칼리는 유기물을, 산성은 무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이명환님이라는 74세 전직 기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욕실 거울이 늘 뿌옇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샴푸로 아무리 닦아도 거울 모서리와 수도꼭지 주변에 하얀 물때가 남아서 깨끗하게 안 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샴푸를 더 많이 쓰거나 더 세게 문지르면 될 거라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오히려 거울에 스크래치만 생기고 얼룩은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얼룩은 더 두꺼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알칼리와 산성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은 성질이 다르니 제거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린스를 사용해 보라고 권했어요. 린스는 산성이라서 석회질 같은 무기물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분은 다음 청소 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먼저 샴푸로 1차 세정을 하셔서 유기물을 제거하셨어요. 그 다음 깨끗이 헹군 후에 린스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거울 모서리부터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샴푸로는 안 지워지던 하얀 얼룩들이 린스로는 쉽게 지워졌어요. 특히 거울과 유리 부분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닦아도 뿌연 느낌이었는데 린스로 닦은 후에는 정말 투명하게 맑아졌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주변의 하얀 물때도 깔끔하게 사라졌고요. 더 좋았던 건 표면이 매끄러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린스로 닦고 나면 표면에 얇은 코팅막이 생기면서 물방울이 쉽게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다음에 물때가 생기는 것도 늦춰주더라고요. 그분은 이후 샴푸와 린스 2단계 청소법을 정착시키셨는데 거울이나 유리 청소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샴푸로 알칼리 세정을 한 후에 린스로 산성 세정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린스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모서리에서 중앙로 순으로 닦아주세요. 금속이나 유리는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문지르는 힘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덤으로 코팅감이 생겨서 제오염도 늦춰집니다. 실천하실 때는 샴푸로 유기물 제거 후 린스로 무기물 제거하는 2단 구조를 외워두세요.
유리나 거울은 모서리부터 원을 그리듯이 닦으면 물자국이 덜 남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샴푸 다음엔 린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남던 얼룩이 사라지면 안도가 커지고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 정말 깨끗해지는 게 보이니까요. 곰팡이를 확실히 죽이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락스를 바로 집으십니다. 그런데 사용 후 목이 칼칼하거나 숨이 답답해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락스는 분명 강력한 무기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락스는 강력하지만 다른 세제와 섞이면 유독 가스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성 세제와 만나면 염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락스는 언제나 마지막 단계에 그리고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최미선님이라는 70세 퇴직 간호사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셔서 소독에 대한 지식이 많으셨는데도 집에서 청소할 때는 실수를 하셨어요. 욕실 청소를 할 때 세제와 락스를 연달아 쓰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날 그분은 평소처럼 샴푸로 1차 청소를 하시고 바로 락스를 뿌리셨대요. 헹굼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몇 분 뒤 갑자기 목이 아프고 숨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 경험이 있으셔서 즉시 환기를 하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한동안 목이 칼칼하셨다고 해요. 그 일 이후로 그분은 락스 사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샴푸와 린스로 1차, 2차 세정을 완전히 마친 다음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나서야 락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락스를 쓸 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도 틀어두셨습니다. 락스 농도도 조절하셨어요. 원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찬물에 10대 1로 희석해서 국소 부위에만 짧게 도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궈내셨어요. 특히 락스 사용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를 하셔서 냄새가 완전히 날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락스의 효과는 그대로 얻으면서도 안전했다고 하셨어요. 곰팡이도 확실히 죽고 표백 효과로 얼룩도 말끔히 사라졌는데 목이 아프거나 숨이 답답한 증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분은 이 방법을 고수하고 계신데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락스를 쓰셔도 곰팡이가 잘 관리된다고 하세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샴푸, 린스, 완전 헹굼, 환기, 그 다음에 락스 순서예요. 락스는 찬물 10대 1로 희석해서 국소 부위에만 짧게 도포하고 10분 내외 기다렸다가 충분히 헹궈주세요. 사용 중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실천하실 때는 락스는 다른 세제와 절대 혼용 금지 사용 전후로 물로 완전 헹굼하는 걸 잊지 마세요. 사용 시간은 짧게 하고 끝나면 창문 열고 10분 이상 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알면 두려움이 안도로 바뀌고 이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잘했는데도 며칠 지나서 다시 얼룩이 올라오면 정말 허탈하죠.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또 생기는 걸까요? 마지막 고비는 늘 재발 방지입니다. 곰팡이의 가장 큰 힘은 물기, 즉 습기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공기 중에 균이 다시 붙고 먹을 것을 찾아요. 그래서 청소의 끝은 늘 건조입니다. 거기에 코팅과 배수 관리를 얹으면 더 오래 갑니다. 장기호님이라는 69세 전 농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농사일로 평생 물과 흙을 다루셔서 청소에 자신이 있으셨는데 곰팡이만큼은 어려워하셨어요. 샴푸와 린스, 락스까지 써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올라왔거든요. 처음에는 세제가 약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강한 락스를 더 오래 써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락스를 너무 많이 써서 타일 색깔이 변색되기까지 했지만 곰팡이 재발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청소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고 문제점을 찾았어요. 세정은 완벽했는데 마무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청소 후에 물기를 대충 털어내고 끝내시는 거였어요. 벽이나 줄눈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세정해도 곰팡이가 다시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다음 청소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세정이 끝나면 마른 수건으로 벽과 줄눈, 바닥의 물기를 끝까지 닦아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정말 완전히 말리셨어요. 그리고 제습기를 30분 이상 틀어서 공기 중 습도까지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코팅제를 희석한 물로 벽과 줄눈을 닦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하셨어요. 코팅이 되어 있으면 물방울이 쉽게 흘러내려가서 습기가 머물지 않거든요. 그리고 배수구에는 트랩을 달아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배관 관리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생물 세정제를 사용해서 배수관 안쪽을 청소하셨어요. 배수관 안에 쌓인 찌꺼기들이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결과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일주일마다 곰팡이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반년이 넘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청소 횟수도 훨씬 줄었고 청소할 때도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곰팡이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예방이 되니까 가벼운 청소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청소 직후에 마른 수건으로 벽과 줄눈, 바닥의 물기를 끝까지 닦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제습기나 환풍기를 30분 이상 돌리세요. 주 1회는 코팅제 희석액으로 벽과 줄눈을 닦아서 미끄럽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시고요. 배수구에는 트랩을 달고 필요시 미생물 세정제로 배관 냄새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실천하실 때는 청소 끝은 물기 제로라는 원칙을 세우세요. 마른 수건 2장으로 마무리 닦기를 하시고 환기와 제습은 습도 50%에서 60% 유지가 목표예요. 주 1회 코팅 보강을 습관화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재발이 줄어드는 걸 보면 마음이 안도로 가라앉고 이제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랍니다. 더 이상 곰팡이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단에서 시작해서 샴푸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린스로 무기물을 제거하고 필요시 락스를 단독으로 환기하면서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건조와 코팅, 배수 관리까지 한 호흡으로 걸어왔습니다. 곰팡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누구나 해낼 수 있어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세제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샴푸와 린스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곰팡이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알면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아요. 오늘 배운 방법대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청소는 더 짧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갈 거예요. 곰팡이에 끌려다니던 일상이 이제는 내가 관리하는 깔끔한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길 제가 곁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